제7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작은 틈이 이제는 전 세계에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유 시장에서는 수요가 급감하면서 오페크 플러스와 미국, 러시아 등 시장 참가자들 사이의 갈등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유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웃돈을 주고 팔겠다는 마이너스 유가를 최초로 경험했습니다.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정치적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셧다운 반대를 외치며 경제활동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는 동시에 이민 일시 중단 발표 등으로 국가 간 거리두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개도국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선진국 개도국 간 채무 탕감 문제가 또 다른 마찰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시작된 이러한 균열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세계 지형 변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을 휩쓴 패스트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임금 인상과 노동자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며 결국 봉건제도를 무너뜨린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적 균열들은 한 번에 메울 수도 없고 다음 균열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1사분기 GDP가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반영되면서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1.4%,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IMF가 금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예측할 때 주요국보다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유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부문별로는 민간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내수 부분의 충격과 민생 경제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유례없는 강도의 경제활동 위축이 최근 일부 완화되는 조짐도 있지만 3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고용 충격으로 빠른 속도의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IMF도 2, 4분기를 글로벌 경기의 저점으로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4월 들어 우리 일평균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수출 부진이 가시화되는 모습은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2, 4분기에 성장과 고용에 가해질 하방 압력을 가계와 기업들이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종식과 함께 내수, 수출이 하반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적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오늘 회의는 정부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고 코로나19 대책들의 진행 상황 점검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홍보 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대응반별 운영 계획입니다. 정부는 5차례 비상경제 회의를 통해 긴급하고 선제적인 1단계 비상대응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회의에서 상시적 위기관리 및 비상경제 본격 대응을 위해 경제중대본을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제중대본 아래에는 금융, 산업기업, 고용의 3개 대응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금융위, 산업부, 고용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각 분야별 경제 리스크를 분석하겠습니다. 발표된 정부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 및 보완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대책 수립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 1회 경제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현 경제 상황을 소상하고 신속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코로나19 관련 정책 수혜자별 홍보 계획 및 실적을 점검합니다. 아무리 잘 만든 정책이라도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맞춤형 홍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근로자, 피해 산업 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정책의 수혜자에게 필요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문체부는 관광업체와 숙박시설에, 농림부는 외식업체와 화훼농가에 필요한 정책을 알려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 대응 추진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 중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금융안전망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여
당초 12조 원 규모에서 16조 4천억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10조 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장을 지키고 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혈맥인 항공, 해운 등 국가기관 물류산업을 지키기 위해 40조 원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신설하여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산업법 개정과 국가보증 동의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회사채 CP 매입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4월 들어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시행되어 회사채 시장은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기업 신용 등급이 떨어짐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회사채 CP 매입기구의 운영 방식과 지원 조건 등 필요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주요 주력산업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각종 사용료, 세금 납부 유예 등 산업 여건 현장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 외식 등 타격이 큰 서비스 분야 또한 경영 안정 융자, 고용 지원을 신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코로나 종식 이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도감 있게 현장 목소리를 적시 반영하여 이미 발표된 과제 후속 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작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스타트의 어원 중에는 전복, 뒤흔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시작으로 뒤흔들어진 세계는 분명 코로나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위기가 지나면 더욱 단단한 경제적 기반을 갖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매시간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